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어떤 반찬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혹시 그냥 김치 한 조각, 달걀 프라이 하나로 대충 때우진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아침밥이 점점 귀찮아지고 입맛도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어떤 반찬을 드셨느냐에 따라 오후까지의 활력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럴 때 꼭 말씀드리는 반찬이 있습니다. 바로 두부표고 들기름 볶음이에요. 왜 이 반찬을 첫 번째로 소개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침에 드시는 첫 젓가락이 몸의 리듬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두부와 표고 그리고 들기름은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거든요. 두부가 왜 중요한가? 우리 몸은 40대 중반 이후부터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아무리 밥을 잘 먹어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워요.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심하면 낙상 후 회복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넘어지신 후에 회복이 오래 걸려 고생하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만큼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두부는 바로 이 근육을 채워주는 가장 부담 없는 단백질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콩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표고 버섯이 주는 선물. 이제 두부만 먹으면 조금 심심하죠. 여기서 표고 버섯을 더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표고 버섯에는 마이너스 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깨워서 감염과 싸우는 힘을 길러줍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 잘 걸리시는 분들, 작은 상처도 오래 가는 분들께 표고버섯이 큰 도움이 돼요. 또한 표고버섯은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아침에 드시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하루 종일 속이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구수한 향이 두부와 잘 어울려서 입맛이 없던 분들도 숟가락이 절로 갑니다. 들기름의 고소함과 건강 효과.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깨 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을 돕고 뇌에도 좋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혈압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께 들기름은 자연이 준 보약 같은 식재료예요. 볶을 때 식용유 대신 들기름 한 큰술만 사용해도 반찬의 풍미가 확 살아나고 건강지킴이 역할까지 해주니 일석이조입니다. 간단한 조리법.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10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두부는 13모 정도 준비해서 키친타월에 감싸 물기를 빼주세요. 표고 버섯은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약불에서 두부를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구운 두부에 표고버섯을 넣고 살짝 볶습니다. 간장은 티스푼 반 숟갈만, 다진 마늘 아주 소량, 마지막에 통깨 뿌리면 완성. 이렇게만 해도 고소하고 담백한 건강 밥상이 차려집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반찬을 아침마다 드신 분들의 공통적인 후기가 있습니다. 오전만 되면 늘 졸렸는데 점심까지 집중이 잘 돼요. 속이 편해서 약도 줄였어요. 특히 아침을 거르던 분들이 이 반찬 덕분에 밥맛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유불급입니다. 두부는 하루 13모, 표고는 2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의 첫 번째 반찬 두부표고 들기름 볶음 어떠셨나요? 내일 아침 메뉴로 괜찮겠다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냉장고에 두부와 표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다면 내일 아침에 꼭 해 드셔 보시고 효과가 있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중심인 장 건강을 다뤄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밥도 먹고 반찬도 먹는데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마다 화장실이 힘들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장이 답답하면 하루 종일 기운이 떨어집니다. 머리도 무겁고 기분도 가라앉죠. 심지어 피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장은 두 번째 내라고요. 장이 편해야 하루가 편안합니다. 오늘 소개할 루틴은 바로 보리귀리밥과 열무나물입니다. 이 한 그릇이면 변비 해결, 포만감 유지, 혈당 안정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보리와 귀리 왜 섞어야 할까? 흰 쌀밥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맛은 좋지만 섬유질이 부족해서 장을 게을러지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장의 운동도 느려져 변비가 쉽게 오고 소화도 더뎌집니다. 여기에 보리와 귀리를 섞어보세요. 보리는 예로부터 청춘의 곡식이라 불렸습니다. 수분이 많고 섬유질이 풍부해 장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귀리는 어떨까요? 귀리에는 마이너스 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보리와 귀리를 함께 넣으면 밥맛도 구수하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납니다. 한 번만 바꿔도 아침부터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열무나물, 여름철 최고의 장 청소부. 여기에 곁들일 반찬은 열무나물입니다. 열무는 시원하고 아삭한 맛으로 여름철 대표 반찬이죠. 하지만 단순히 입맛만 돋우는 게 아니라 장이 좋아하는 채소입니다. 열무에는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고 칼륨이 많아 몸속 나트륨을 씻어 내 혈압 관리에도 좋습니다. 또한 수분이 많아 여름철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열무를 무쳐서 밥과 함께 비벼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 아침 화장실이 훨씬 편해진다는 겁니다. 간단 레시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보리 귀리밥 찍기. 백미 보리 귀리를 532 비율로 섞어주세요. 물은 쌀밥보다 약간 더 넣어야 합니다. 보리와 귀리는 수분을 많이 흡수해요. 전기밥솥에서 40분 정도 취사하면 됩니다. 열무나물 준비하기. 열무를 깨끗하게 씻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 주세요. 물기를 꼭 짜낸 뒤 다진 마늘 아주 소량 들기름 반 큰술 소금 약간으로 간을 합니다. 마지막에 깨소금을 솔솔 뿌리면 끝. 비빔으로 완성하기. 밥 한 공기에 열무나물을 올려 비벼 드시면 됩니다. 혹시 싱겁게 드시기 힘드시면 고추장 티스푼 반 숟갈만 넣어보세요. 간이 강하지 않아도 열무의 아삭함과 보리밥의 구수함이 어우러져 입맛이 살아납니다.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시니어 분들 중 늘 변비로 힘들어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이 보리 귀리밥과 열무나물 루틴을 권해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아침 화장실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기분이 좋아지니 식사량도 안정되고 체중도 조금씩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실천해 보시면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장이 가벼워지면 하루가 정말 다르게 시작됩니다. 보리와 귀리를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미 비율을 높이고 서서히 늘려주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열무간을 아주 약하게 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전체 밥 양을 조절하시고 반찬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내일 점심 메뉴로 보리 귀리밥과 열무나물 어떠세요?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에 드실 단백질 두부표고 점심에 장을 편하게 해주는 밥보리 귀리밥 열무나물까지 챙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다음으로 꼭 관리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혈관입니다. 사람은 혈관을 타고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를 동맥경화라고 부르죠. 혈관이 좁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손발이 차갑고
심하면 협심증,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55세 이상에서는 이 혈관 질환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혈관 나이는 생명 나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젊게 지키고 싶으시죠? 그 해답이 오늘의 반찬 가지 된장구이입니다. 가지 왜 혈관의 친구인가? 가지 별로 먹을 게 없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지는 보랏빛 껍질에 특별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가지는 90% 이상이 수분이라 칼로리가 낮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살은 잘 찌지 않고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까지 씻어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된장, 짜지 않게 활용하면 약이 된다. 여기에 된장을 곁들이면 구수한 맛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짜지 않게 드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된장은 나트륨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된장을 묽게 희석해서 가지에 살짝 발라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된장 속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균과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적당히만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 레시피. 이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지를 길쭉하게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너무 얇으면 흐물해집니다. 팬에 기름 살짝 두르고 중약불에서 가지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된장 반 숟갈을 물 2숟갈에 풀어 묽게 만든 뒤 다진 마늘 아주 약간 넣습니다. 구운 가지 위에 이 소스를 얇게 발라주세요. 마지막에 깨소금 살짝 뿌리면 끝. 이렇게만 해도 짜지 않으면서 구수하고 혈관에 좋은 반찬이 완성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실제로 이 반찬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손발이 덜 차가워졌다. 혈압 수치가 안정됐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반찬으로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 종일 먹었던 짠 음식의 부담을 가지가 싹 정리해 주기 때문이죠. 가지는 오래 조리하면 물컹해져 맛이 없습니다. 겉은 노릇, 속은 촉촉할 정도까지만 구워주세요. 된장은 꼭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그냥 바르면 짜서 오히려 혈압에 부담이 됩니다. 기름은 들기름, 올리브유처럼 좋은 기름을 소량만 쓰세요. 여러분, 내일 저녁 반찬 중 하나로 가지 된장구이 어떠세요? 마트에서 가지 2~3개만 사오시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엔 단백질 두부 펴고 점심엔 장을 깨끗하게 하는 곡식보리 귀리밥 열무, 저녁엔 혈관을 지키는 반찬가지 된장구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바로 뼈 건강입니다. 왜 뼈가 중요한가? 55세 이후 많은 분들이 겪는 공통 고민이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들다. 어느 날은 허리가 묵직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골다공증입니다. 뼈가 약해졌다는 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넘어졌을 때입니다. 부러지고 나서야 내 뼈가 이렇게 약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뼈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보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멸치, 검은깨, 호두 천연 칼슘 보충제. 여러분, 약국에서 칼슘 영양제 많이 사 드시죠? 하지만 꾸준히 챙기기가 어렵고 위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 대신 밥상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멸치 검은깨 호두 볶음이에요. 멸치 칼슘이 풍부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합니다. 검은깨 뼈 형성에 필요한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호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볶아내면 그야말로 뼈 영양제를 반찬으로 먹는 셈입니다. 간단 레시피.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잔멸치를 사용하세요.
큰 멸치는 질겨서 치아가 약한 분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팬에 기름 없이 약불에서 먼저 3분 정도 볶아 수분을 날려주세요. 호두는 잘게 부숴 준비합니다. 멸치가 노릇해지면 호두와 검은 깨를 넣어 함께 볶습니다. 간장은 물로 희석해 티스푼 반 숟갈 정도만 사용하세요. 마지막에 올리고당이나 꿀을 아주 조금만 넣어 코팅해주면 고소하고 달콤합니다. 불을 끄고 참기름 한 방울 넣어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짜지 않고 고소한 뼈 반찬이 완성됩니다. 실제 효과와 경험담. 이 반찬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무릎이 덜 시큰거린다. 치과에서 잇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칼슘 흡수가 떨어지는데 이 반찬으로 매일 보충하면 골밀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소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나트륨 부담이 커집니다. 호두는 기름이 많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 반찬으로 멸치볶음을 고민하신다면 꼭 검은깨와 호두를 곁들여 보세요. 뼈 건강은 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는 단백질, 점심에는 장 건강, 저녁에는 혈관과 뼈 건강을 챙겨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에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 바로 대사와 부종을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다. 저녁쯤 되면 발목이 꽉 조이고 무겁다. 여름철 땀은 많이 나는데도 몸이 더부룩하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몸속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반찬, 다시마채 오이무침입니다. 다시마의 힘. 다시마는 바다에서 온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예로부터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우리 조상들은 다시마를 귀한 약재로 썼습니다. 다시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은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아서 대사가 떨어지면 피곤하고 살이 쉽게 찝니다. 다시마를 꾸준히 드시면 갑상선 기능을 도와 대사가 원활해지고 몸에 쌓인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의 역할. 여기에 오이를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 마치 천연 수분 보충제 같죠.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로 입맛이 떨어졌을 때 아삭아삭한 오이의 식감은 상쾌함을 주고 소화도 잘 되게 만듭니다. 두 재료가 만나면 다시마와 오이를 함께 무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부종 완화, 나트륨 배출, 얼굴다리 붓기 감소, 대사 활성화, 갑상선 기능 보조, 피로 회복, 체중 관리, 칼로리 낮음, 포만감 제공. 즉, 저녁에 이 반찬을 드시면 가볍고 산뜻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 레시피. 이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다시마채를 소금기 살짝 헹구어 주세요. 물기를 꼭 짜내야 무칠 때 간이 잘 배고 오래 갑니다. 오이는 반달 모양으로 얇게 썰어 주세요.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빼주면 아삭아삭합니다. 식초 1큰술, 물 2큰술, 설탕 12작은술, 소금 약간. 여기에 다진 마늘 아주 조금과 참기름 한 방울만 넣어주세요. 다시마채와 오이를 양념에 버무려 접시에 담으면 끝. 보기에도 푸른빛이 시원하고 먹기에도 상큼합니다. 제가 권해드린 분들 중에는 저녁마다 발이 퉁퉁 붓는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시마채 오이 무침을 2주 정도 꾸준히 드시고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확 줄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또한 체중 관리에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야식 대신 이 반찬을 조금 드셨더니 속이 편하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다시마는 요오드가 많아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소량씩 드시는 걸 권합니다. 오이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위가 예민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드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국물 반찬 대신 다시마채 오이 무침 어떠세요? 특히 여름철 입맛 없을 때 딱 어울립니다. 내일 아침에 얼굴이 덜 붓는 걸 직접 확인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셨다면 댓글에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단백질, 장 건강, 혈관, 뼈, 그리고 대사와 푸정까지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입맛과 면역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잇몸이 자꾸 붓는 것도 모두 면역력 저하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입맛이 살아나야 면역력도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밥을 맛있게 먹어야 영양 흡수가 잘 되고 그래야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반찬은 바로 토마토 두부 냉무침입니다. 이 한 접시는 시원하게 입맛을 깨우고 면역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토마토, 천연 면역 비타민.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붉은 색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줍니다. 특히 여름철 강한 햇볕에 지친 피부와 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비타민 C,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 피로 회복,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좋습니다. 토마토는 먹는 백신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면역을 챙기는데 꼭 필요한 식재료입니다. 두부, 속 편한 단백질. 하지만 토마토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죠. 여기에 두부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두부는 이미 앞장에서도 소개했듯이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좋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특히 소화가 잘 돼서 속이 약한 시니어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과 단백질이 균형 있게 섭취되어 몸의 면역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재료가 만나면 회복 시원하고 산뜻한 맛으로 여름철 잃었던 식욕을 살려줍니다. 면역력 강화 라이코펜 단백질로 체력을 지탱합니다. 체중 관리 칼로리 낮고 포만감은 높습니다. 특히 더위로 밥맛 잃은 날 이 한 접시만 있어도 밥 반 공기는 뚝딱입니다. 간단 레시피. 이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는 껍질째 사용하세요. 큼직하게 깍둑 썰기해서 준비합니다. 두부는 부침용 두부를 사용하세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수분을 빼고 깍둑 썰기합니다. 올리브유 1큰술, 레몬즙 또는 식초 1큰술, 소금 1꼬집. 여기에 꿀이나 올리고당 약간 넣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납니다. 토마토와 두부를 큰 볼에 담고 양념을 가볍게 섞어주세요. 얼음을 담은 그릇 위에 올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실제 효과와 경험담. 이 반찬을 여름철에 꾸준히 드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워서 밥맛이 없었는데 이거 덕분에 다시 밥을 먹게 됐다. 감기를 덜 걸리고 잇몸이 튼튼해졌다. 특히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빠진 여름철에 토마토 두부 냉무침은 마치 몸속에 에어컨을 켠 듯한 시원함을 줍니다. 위가 약한 분은 레몬즙이나 식초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두부는 물기를 잘 빼야 비리지 않고 맛있습니다. 토마토는 가능한 신선한 것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내일 점심이나 저녁에 토마토 두부 냉무침 어떠세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10분이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6가지 건강 반찬 루틴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부 펴고 들기름 볶음 근육과 활력, 보리 귀리밥 열무나물 장 건강, 가지 된장구이 혈관 청소, 멸치검은 깨호두 볶음 뼈 건강, 다시마채 오이 무침 대사 부종 관리, 토마토 두부 냉무침 입맛면 영역 회복.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반찬 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10년 후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는 오늘 이 반찬부터 시작한다라고 남겨주시면
서로의 건강 루틴을 공유하면서 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